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우리가 매일 아침 먹는 시리얼에 숨겨진 비밀에 대해 이야기해 볼게요. 바로 왜 시리얼에는 비타민이 가득할까? 라는 질문입니다. 아침에 한 숟가락 떠먹을 때마다 비타민 A부터 D, 철분, 아연까지 영양소가 잔뜩 들어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오늘은 시리얼에 비타민이 들어가게 된 역사적 배경부터 의학적 이유, 그리고 숨겨진 마케팅 전략까지 모든 것을 파헤쳐 보겠습니다. 특히 비타민 B3 부족과 옥수수의 흥미로운 관계, 그리고 건강 관점에서 시리얼이 아침 식사로 적합한지도 함께 살펴볼 예정입니다. 여러분이 아침 식사를 대하는 방식이 완전히 바뀔지도 모르니 끝까지 시청해 주세요. 혹시 시리얼의 탄생 이야기를 아시나요? 1800년대 후반 미국의 한 의사였던 존 하비 켈로그 박사가 병원 환자들의 건강을 개선하기 위해 곡물 음식을 개발했습니다. 그가 만든 첫 시리얼은 오늘날의 달콤한 시리얼과는 거리가 멀었죠. 맛이 없기로 유명했습니다. 하지만 정말 중요한 전환점은 1930년대 대공황과 제2차 세계대전 시기에 찾아왔습니다. 당시 미국에서는 영양 부족이 심각한 문제였어요. 1941년 미국 정부는 영양 강화 프로그램을 시작했고 밀가루 제조업체들에게 밀가루의 특정 비타민과 미네랄을 첨가하도록 권장했습니다. 시리얼 제조업체들도 이 흐름에 동참했죠. 포스트사가 1942년 최초로 비타민이 강화된 시리얼 포스트 토스티스를 출시했고 경쟁사들도 빠르게 따라왔습니다. 재미있는 사실은 이 시기에 많은 젊은 남성들이 군대 신체 검사에서 영양 부족으로 불합격되었다는 점입니다. 국가 안보 차원에서도 비타민 강화 식품은 중요했던 거죠. 시리얼 한 그릇이 전쟁의 승패를 가를 수도 있었던 셈입니다. 비타민 강화의 역사에서 빼놓을 수 없는 중요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바로 비타민 B3인 나이아신 부족과 옥수수의 관계입니다. 이 이야기는 식품에 영양소를 더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극적으로 보여주는 사례죠. 1900년대 초 미국 남부와 멕시코를 포함한 중남미 지역에서는 펠라그라라는 병이 유행했습니다. 피부 발진, 설사, 정신혼란, 그리고 심하면 사망에 이르는 무서운 질병이었죠. 1915년에서 1930년 사이에 미국에서만 10만 명 이상이 이 병으로 사망했다고 합니다. 당시 사람들은 펠라그라가 전염병이나 독소 때문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조셉 골드버거 박사는 획기적인 발견을 합니다. 이 병이 비타민 B3 부족 때문이라는 사실을 밝혀낸 것이죠. 가장 흥미로운 점은 이 질병이 주로 옥수수를 주식으로 하는 지역에서 발생했다는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옥수수에는 사실 비타민 B3가 들어있지만 대부분이 몸에서 흡수하기 어려운 형태였습니다. 게다가 옥수수 단백질에는 트립토판도 부족했죠. 중앙 아메리카 원주민들은 이미 수천 년 전부터 이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옥수수를 석회수에 담그는 방식으로 비타민 B3를 몸에서 흡수하기 쉬운 형태로 바꿨습니다. 하지만 이 전통적 방식이 유럽과 북미로 전파되는 과정에서 빠졌고 그 결과 펠라그라가 유행하게 된 것입니다. 이 역사적 교훈은 식품에 영양소를 더하는 것의 중요성을 보여주는 극적인 사례입니다. 1940년대부터 미국에서는 빵과 시리얼에 비타민 B3를 첨가하기 시작했고 펠라그라는 거의 사라졌습니다. 오늘날 시리얼 상자에서 비타민 B3 함량을 강조하는 것은 이런 역사적 배경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의학적으로 시리얼에 비타민을 넣는 것이 정말 효과가 있을까요? 영양학적으로 볼 때 정제된 곡물은 가공 과정에서 많은 영양소를 잃게 됩니다. 미래의 겉껍질과 배아 부분에는 비타민 B군, 비타민 E, 철분 등이 풍부하지만 시리얼을 만드는 과정에서 이런 부분들이 제거되곤 합니다. 이렇게 손실된 영양소를 보충하기 위해 강화라는 과정이 도입되었습니다. 강화란 원래 식품에 있었던 영양소를 다시 넣어주는 것이고 첨가는 원래 식품에 없던 영양소를 추가하는 것입니다. 최근 연구에 따르면 비타민이 강화된 시리얼은 특히 어린이와 청소년의 영양 상태 개선에 실질적인 기여를 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2021년에 발표된 한 연구에서는 강화된 시리얼을 정기적으로 먹은 어린이들이 그렇지 않은 어린이들보다 비타민 D와 철분 부족이 21% 낮았다고 합니다. 하지만 모든 것이 좋은 것만은 아닙니다. 많은 시리얼,
특히 어린이용 시리얼에는 비타민과 함께 과도한 양의 설탕도 들어있죠. 100g당 30g 이상의 설탕이 들어있는 제품도 흔합니다. 이것은 세계보건기구가 권장하는 하루 설탕 섭취량의 거의 절반에 해당하는 양입니다. 건강 관점에서 보면 시리얼은 어떨까요? 건강 전문가들이 시리얼에 대해 우려하는 첫 번째 문제는 혈당 반응입니다. 대부분의 시판 시리얼은 고도로 가공된 탄수화물로 소화 과정에서 빠르게 당으로 바뀝니다. 이는 혈당을 급격히 올려 인슐린 분비를 촉진하고 에너지 수준의 급격한 변동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아침에 이런 혈당 롤러코스터를 타면 어떻게 될까요? 처음에는 에너지가 넘치다가 10시쯤 되면 갑자기 피로감과 배고픔이 찾아옵니다. 이를 오전 10시 슬럼프라고도 하죠. 장기적으로는 이러한 패턴이 인슐린 저항성과 대사 질환의 위험을 높일 수 있습니다. 두 번째 문제는 인공 첨가물입니다. 합성 비타민은 자연 비타민과 몸에서의 흡수율이 다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합성 엽산은 일부 사람들에게 제대로 대사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또한 많은 시리얼에는 인공, 색소, 향료, 방부제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이러한 첨가물이 일부 민감한 사람들에게 염증 반응이나 면역 체계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고 봅니다. 그렇다면 건강 관점에서 이상적인 아침 식사는 무엇일까요? 단백질, 건강한 지방, 섬유질이 균형 잡힌 식사가 권장됩니다. 예를 들어 오메가3가 풍부한 계란과 채소를 곁들인 오믈렛, 견과류, 씨앗, 베리류를 곁들인 그릭 요거트, 아보카도와 양질의 고기. 이러한 식사는 안정적인 혈당 수준을 유지하고 포만감을 오래 지속시키며 두뇌와 신체에 지속적인 에너지를 공급합니다. 이제 가장 흥미로운 부분, 식품 회사의 마케팅 전략에 대해 알아볼까요? 1940년대부터 시리얼 회사들은 비타민 강화를 주요 마케팅 포인트로 활용했습니다. 켈로그사의 초기 광고를 보면 하루 필요한 비타민의 100%를 제공합니다. 라는 문구가 자주 등장했죠. 특히 비타민 B3의 중요성이 알려진 후 기업들은 이를 마케팅에 적극 활용했습니다. 펠라그다를 예방하는 비타민 B3가 강화된 시리얼이라는 문구가 1940년대에서 50년대 광고에 자주 등장했습니다. 당시 사람들에게 펠라그라는 실제 공포였기 때문에 이런 메시지는 강력한 설득력을 가졌습니다. 1970년대에는 더 공격적인 마케팅이 시작되었습니다. 특히 어린이 대상 시리얼은 에너지를 주는 두뇌 발달에 좋은과 같은 문구로 부모들의 마음을 사로잡았습니다. 재미있는 캐릭터와 장난감 사은품으로 아이들의 관심을 끌고 비타민 함량을 강조해 부모들을 안심시키는 이중 전략이었죠. 업계의 내부자들은 이를 비타민 방패라고 불렀습니다. 즉, 높은 설탕 함량에 대한 비판으로부터 제품을 보호하는 방패로 비타민을 활용한 것이죠. 2000년대에 들어서는 통곡물이나 글루텐 프리 같은 새로운 건강 트렌드에 맞춰 마케팅이 진화했습니다. 하지만 기본 전략은 여전히 같습니다. 건강에 대한 소비자의 욕구를 자극하는 것이죠. 특히 흥미로운 사례는 2009년 켈로그사의 면역력 강화 마케팅 캠페인입니다. 라이스 크리스피 시리얼에 비타민 A, C, E를 추가하고 면역 체계를 지원합니다. 라고 광고했지만 미국 연방거래위원회의 압력으로 이 주장을 철회해야 했습니다. 과학적 증거가 부족했기 때문이죠. 옥수수 기반 시리얼은 시장에서 특별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콘플레이크, 포스트 등이 대표적인 예죠. 이런 시리얼들은 특히 비타민 B3 강화를 강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앞서 설명한 펠라그라의 역사를 고려할 때 이는 단순한 마케팅 전략이 아닌 실질적인 영양학적 고려사항이었습니다. 옥수수 기반 제품에서 비타민 B3 강화는 특히 중요했기 때문이죠. 하지만 현대의 옥수수 시리얼은 또 다른 문제를 안고 있습니다. 대부분이 유전자 변형 옥수수로 만들어지고 고과당 옥수수 시럽이 첨가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는 건강 전문가들이 염증 반응과 대사 질환의 잠재적 원인으로 지목하는 성분들입니다. 특히 주목해야 할 점은 유전자 변형 작물과 글리포세이트라는 농약의 관계입니다. 글리포세이트는 세계에서 가장 널리 사용되는 제초제로 특히 라운드업 레디 유전자 변형 작물에 사용됩니다. 이 작물들은 글리포세이트의 영향을 받지 않도록 유전적으로 변형되었기 때문에
농부들은 작물의 피해 없이 더 많은 양의 제초제를 사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2015년 세계보건기구 산하 국제암연구소는 글리포세이트를 인체의 발암 가능성 물질로 분류했습니다. 이는 완전한 인과관계가 증명된 것은 아니지만 상당한 증거가 있다는 의미입니다. 더 우려스러운 것은 글리포세이트가 인체 내 장내 미생물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연구 결과입니다. 글리포세이트는 식물과 박테리아에 있는 특정 생화학적 경로를 차단하도록 설계되었습니다. 인간 세포에는 이 경로가 없지만 우리 장내 미생물에는 있습니다. 따라서 글리포세이트는 장내 미생물 균형을 방해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2018년 한 연구에서는 유기농이 아닌 일반 시리얼 제품 여러 개에서 글리포세이트가 검출되었습니다. 특히 옥수수와 귀리 기반 시리얼에서 높은 수준이 발견되었죠. 물론 검출된 양은 규제기관이 정한 안전기준 이하였지만 많은 전문가들은 장기간 낮은 수준의 노출도 문제가 될 수 있다고 우려합니다. 이런 맥락에서 보면 옥수수 시리얼의 역사는 영양 강화의 중요성과 현대 식품 가공의 딜레마를 동시에 보여주는 흥미로운 사례입니다. 비타민 B3 부족을 해결하기 위해 시작된 것이 현대에는 전혀 다른 건강 문제의 잠재적 원인이 될 수 있다는 아이러니한 상황인 것이죠. 시리얼의 역사와 영양학적 의미를 알아봤으니 이제 정말 중요한 질문에 답해볼 시간입니다. 아침 식사로 무엇을 먹는 것이 좋을까요? 건강의학과 현대 영양학 연구를 바탕으로 다음과 같은 간단하고 쉽게 준비할 수 있는 아침 식사 대안을 제안합니다. 삶은 계란과 과일, 플레인 요거트와 베리류, 오트밀, 삶은 고구마. 이러한 음식들은 시판 시리얼보다 설탕 함량이 낮고 자연식품에서 오는 영양소를 제공합니다. 또한 준비하기 쉬워 바쁜 아침에도 부담 없이 만들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이런 아침 식사들이 혈당을 안정적으로 유지하고 지속적인 에너지를 제공하여 오전 슬럼프 없이 하루를 활기차게 시작할 수 있게 도와준다는 점입니다. 역사는 우리에게 중요한 교훈을 줍니다. 비타민 B3 부족과 펠라그라의 이야기는 영양 강화가 얼마나 중요한지 보여주지만 동시에 가공식품에 지나치게 의존하는 것의 위험성도 상기시킵니다. 가장 이상적인 것은 다양한 자연식품을 통해 영양소를 섭취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떤 아침 식사를 선택하시나요? 식품 회사가 자랑하는 비타민 함량을 중요하게 생각하시나요? 아니면 다른 요소를 더 중시하시나요?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마시고 알림 설정도 부탁드립니다. 새 영상이 업로드될 때 가장 먼저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 더 흥미로운 주제로 찾아뵙겠습니다.